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혼족, 셀 슈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셀 슈머, 혼족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혼족이란 나홀로족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혼자 활동하고 즐기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혼자만의 삶을 추구한다. 그런 식의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와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좋아서 하게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그런 측면이겠죠. 자, 그리고 혼족과 셀 슈머를 같이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왜 이걸 같이 취급하냐라고 하면은 사실 혼족 그러면은 혼자죠. 그리고 이제 이 셀 슈머는 1인 미디어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와 관련해서 셀 슈머 소비도 하지만 개인의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자기 물건도 팔고 자기의 재능도 팔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등장한 게 셀 슈머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판매도 하는 소비자라는 그런 의미고요. 자, 이미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 후에 자신의 뭐 소셜 미디어, 뭐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가진 개인 능력을 활용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니까 셀 슈머에 해당하겠네요. 아직 뭐 특별한 걸 팔지는 않지만. 예.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직업에 스스로를 국한하지 않으면서 여러 개의 직업 혹은 여러 개의 수입원을 갖는다라는 측면에서 엔잡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네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셀 슈머에 대한 얘기인데 그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다 같이 병합해서 이번 시간에 다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나온 이야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스포츠 관련해서요. 사실 스포츠는 혼자 하는 스포츠는 별로 없죠. 여럿이 같이 하는 건데. 그렇지만은 활동은 혼자 하고 싶다. 이 스포츠를 위해서 굳이 친구를 사귀거나 뭐 연락을 해가지고 약속을 잡거나 이런 거보다는 어떤 뭐 앱이라든지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운동의 파트너를 찾아주는 그런 비즈니스는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운동 장소도 같이 찾아서 제공해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 젊은 사람들은 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포츠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서포트하거나 그거와 관련한 직간접적인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향후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거 관련해서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요즘에 이제 뭐 클럽 그 스포츠나 아니면 어떤 뭐 동호회 이런 스포츠 대회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친선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럴 때 만약에 어떤 출전해야 되는 선수가 뭐 사정상 뭐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급한 일 때문에 빠져야 될 때 급하게 그 대타를 구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왔어요. 뭐 흔히 얘기하는 용병 찾기라고 하던데 뭐 그런 것도 꽤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느냐 하면은, 특히 이제 운동 장소를 찾아준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관련해서, 요즘은, 그때그때 필요한 장소, 이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직방이라든지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앱이나 뭐 그런 비즈니스가 활성화된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장기간 빌리는 뭐 부동산이나 뭐 상가 그러니까 뭐 거주지 상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스포츠나 아니면 뭐 외연을 확대해 가지고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행사 모임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장소를 빌려줄 수 있는 그걸 매개해주는 누군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앞마당, 뒷마당,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공간, 뭐 상가든 뭐든 상관없이 그런 공간을 비정기적으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빌려주고 또 누군가는 그걸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매개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생들은 이거에 관련해서 멋진 용어를 생각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장소 플랫폼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은 혼족 하면 이제 혼자 사는 거죠. 혼자 사는 거의 장점은 젊었을 때 자유롭게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 그다음에 자기가 버는 수입을 다 자기한테 집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노후 부분에 대한 측면이죠. 그래서 노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케어, 그다음에 장례 서비스 관련된 어떤 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뭐 장례 서비스는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단 좀 더 적극적이고 더 많이 개입하는 생활에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뭐 고독사 방지라는 측면도 같이 포함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장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말은 보험이지만 전혀 국가에서 통제받지 않기 때문에 미리 보험료 받고 중간에 망해가지고 서비스 못 받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신뢰성 확보 측면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제 언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요즘은 죽으면 뭐 예전에는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했는데 요즘은 화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사도 예전에는 중대사 이렇게 간주됐었는데 요즘 점점 그 제사의 형식이 점점 융통성 있게 변하고 있고 또 제사 자체에 대한 접근도 상당히 다양하고 변형된 형태가 받아들여지는 걸로 봐서 미래에는 이 장례 혹은 사후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그거에 대한 좀 광범위한 조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측면인 것 같아요. 뭐 어떤 학생은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죽고서 치러지는 장례식에서 자기가 좋아하던 평소에 좋아하던 맛있는 음식을 손님들한테 대접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는 메뉴 선정에 미리 좀 참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어떤 형식으로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간 이후에 모든 것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 예, 가고 난 자리가 깔끔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사후 정리? 뭐 그게 무슨 뭐 꼭 책, 옷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의 생각, 사고, 뭐 아니면 흔적 이런 것들도 좀 깔끔하게 정리되는 그런 게 더 관심이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죽는다라는 게 단순하게 그 사람을 어떻게 돌아가신 이후에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여러 가지들이 관심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거기서 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이미 있다고 하지만 엉뚱하게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장, 요즘엔 화장 해가지고 조그마한 항아리에 들어가고 납골당에도 보관되기도 하고 나무 밑에 수목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자연에 뿌려지기도 하는데 우주로 내보내는 건 어떨까? 그걸 이제 우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비싸서 부자들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만약에 내가 이걸 신청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신청했는데 향후에 아주 먼 미래에 우주여행이 굉장히 저렴해졌을 때 납골을
싣고 가서 저 먼 우주에다가 뿌리면 어떨까? 내 거를 그렇게 뿌려주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생각나는 게 예전에 불치병에 걸렸거나 뭐 무슨 뭐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좀 더 나중에 세상에 다시 깨어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냉동 서비스를 했던 그런 게 갑자기 기억나더라고요. 좀 더 기술이 발전하고 질병을 고칠 수 있을 때 그때 깨어가지고 고친다. 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된 건데 다 아시겠지만 냉동은 했지만 우리의 그 인체 세포가 파괴되지 않고 해동할 수 있는 방법은 개발되지 않은 채로 그 서비스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냉동된 분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근데 미래에 그게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그러다 보니 아직 깨어난 분은 없고요. 요원하죠. 그렇게 미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갖고 받는 서비스 약간 위험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왜 굳이 노년에 나쁜 일이 일어날 거 슬픈 일에 대한 대비만 하냐. 그거는 좀 젊은 사람들한테는 안 맞지 않느냐. 차라리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좋은 일을 도와주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 실현해주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혼자 힘으로 여행에 붙일 때 그때 같이 동반해줘서 여행을 완수해주는 그런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꽤 의미 있고 실제로도 사람들한테 각광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O2O 서비스라는 얘기가 그런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O2O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는 단어의 줄임말, 이니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문하면 나에게 오는 서비스. 뭐 요즘 많죠. 뭐 인터넷에서 뭘 주문하면 뭐 바로 배송해주고 뭐 음식을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에 뭐 갖다주고 뭐 이런 식의 서비스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그게 점점 번성하는데 그런 것들도 역시 이 혼족 아니면 뭐 셀슈머 이런 거 관련한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살고 싶은데 부모들은 그거를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치 결혼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뭐 부모들을 꼭 만나야 되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같이 동반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관계를 정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굳이 거짓으로 꾸미는 그런 서비스를 필요로 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의미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죠.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요즘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그런 성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녀가 혼자 나이 들어가고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받아는 들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뭔가를 꾸며서 거짓으로 했을 때 그게 만약에 들통났을 때는 처음에 자식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요즘의 풍속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거 관련된 얘기는 이제 그만 드리고요. 또 나온 얘기가 이제 아플 때 돌봄 해주는 서비스. 물론 뭐 국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지만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부족하고 아쉬운 게 많을 거라는 거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우렁각시 서비스인가요?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뭐 단순하게 약을 지어주거나 뭐 밥을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플 때는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약해지잖아요. 그럴 때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말동무라든지 뭐 이런 사람,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측면으로 다가갔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러한 부분은 이제 범죄 위험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긴 한데 뭐 범죄는 어디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를 배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자, 사람들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자기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에 다른 사람, 물론 자기를 도와주기 위한 사람이지만 낯선 사람이 오는 거, 그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쉽게 내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차라리 그럼 아프고 힘들 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할 때 데려가주는 서비스가 어떨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많이 심하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죠. 그리고 완전히 무능력해지고 신체적으로 어려워지면 요양병원에 가기도 하고 요양원에 가기도 하지만 일시적으로 무기력해졌을 때나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갈 데가 없어요. 자, 그럴 때 어떠한 의료 서비스는 아니지만 어떤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공간으로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회복되면 다시 복귀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서 뭐 기분 좋게 분위기를 전환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뭐 공연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뭐 마사지를 받든지 아니면 뭐 목욕 서비스를 받든지 자기가 원하는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정서적인 돌봄만 받고 자기의 일상생활을 거기서 계속 할 수 있는 뭐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특정한 장소 그 다음에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 같이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 서비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줬습니다. 자, 또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동경하지만 또 그런 환경에 놓이는 거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든지 그거에 저항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와 관련한 어떤 시큐리티 서비스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열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문 앞에 누가 서성거리는지 뭐 아니면은 만약에 범죄가 벌어지게 되면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집안이나 이런 데서 상시 찍어서 녹화해주고 그거를 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어떤 제3의 장소에 저장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좀 더 범죄를 예방하거나 막아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뭐 관련해가지고서 KT나 여러 군데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게 개개인의 차원에까지 가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저렴하게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런 건 꽤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품도 좀 더 저렴해지고 그거를 운용하고 사용하는 것도 좀 더 간편해지고 그 다음에 이사 가게 되면 같이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줄 정도로 간소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장비들이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실 요즘에 무슨 뭐 몰래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거 관련된 기기들이 발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기들을 도리어 이런 순기능을 하게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어떤 뭐 서버를 열어주고 그거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도 돈을 벌지만 그걸 설치해주는 사람들의 서비스도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관련해가지고 나온 얘기가요. 택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택배라는 게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잖아요. 그 혼자 사는 노약자층은 이 택배 받는 거에 대한 기쁨뿐만 아니라 동시에
두려움도 같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의 택배는 집안의 문을 열어주면서 택배를 받지 않고 문 앞에 두고 가는 게 이제 일반화될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금방 문을 못 연다는 거죠. 그 물건을 놓고 간 이후에. 그런데 애타게 기다려서 바로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면서도 문제없이 택배를 수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택배 수령 서비스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뭐 주차장, 뭐 아니면 뭐 어떤 제3의 장소, 뭐 이런 데다가 택배를 수령해 주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 물건 받는데 뭐 몇백 원 정도의 서비스료를 중간에 받고요. 대신 택배를 받아주고, 그 택배가 도착하면 도착했다고 문자 서비스 해주고, 오면 본인 확인해서 물건을 주는 그런 식의 서비스. 왜 이게 매력이 있느냐 하면 보안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집에 없는데 물건을 꼭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받아서 바로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는 뭐 그런 신선도가 필요한 그런 제품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장비를 갖춰놓고, 예를 들어서 큰 냉장고나 냉동고 이런 걸 갖춰놓고 고객이 원하면 냉장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뭐 귀중품 같은 경우에는 뭐 금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갖춰놓고 서비스를 한다면, 만약에 이게 주차장이라면 제2의, 제3의 수입을 같이 창출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에는 어차피 사람이 뭐 지키고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가지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1인 목욕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을 위한 공간을 갖는데, 물론 뭐 능력이 있고 뭐 경제력이 있어서 잘 갖춰진 목욕탕 이런 데서 사는 사람한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좁은 실내, 그다음에 최소한의 욕실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어디 가서 편하게 목욕을 한다거나 그런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에 점점 퇴화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1인 목욕탕 같은 개념은 어떨까라는 거죠. 잘 구성된 목욕탕이죠. 괜찮은 욕조, 세면대, 그 이외에 무슨 뭐 잠깐 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뭐 화장을 고치거나 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거를 제공하면 어떨까? 요즘 학생들은 호캉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베스밤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 욕조에다 집어넣으면 막 부글부글 막 거품이 일어나는 그런 베스밤 같은 거를 많이들 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호텔에 가가지고 근사한 욕조에서 그런 거를 누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기획을 하는데, 이런 잘 만들어진 1인 목욕탕이 있으면 이런 데를 이용하겠다라는 얘기들 하더라고요. 자, 이 1인 목욕탕을 만약에 꾸민다면 중요한 게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고급스러움. 자기 집 목욕탕에서 누릴 수 없는 호사? 이런 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고급스러움이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럿이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청결이라는 측면입니다. 예전에 그 유럽 여행했을 때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한 사람이 앞에서 이용하고 나오니까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요. 한 2, 3분 동안 사람들 출입을 못하게 하고 그 속이 자동으로 소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문이 열리고 완전히 소독된 상태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좀 기다리는 건 불편하지만 굉장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뭐 그와 비슷한 식의 자체 청정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전체를 무인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힐링이 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특히 남자분들은요, 그 셀프 세차장 아시죠? 셀프 세차장에 가면 자기가 이용한 만큼 돈을 내잖아요. 그리고 세척용품 못 갖고 가게 하죠. 현장에서 있는 걸 다 사용하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1인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는 물의 양이라든지 사용하는 시설 이용하는 시간이라든지 뭐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다 비례해서 요금을 매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베스밤 같은 그런 특별한 거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싶으면 어떤 사용료, 기본 사용료를 내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라면 젊은 사람들은 꽤 이용할 것 같다라는 반응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거기다가 덧붙여서 젊은 사람들이 요즘 좋아하고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PC방인데요. PC방은 거기 가가지고 음식도 먹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런 음식 제공 서비스도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PC를 하게 해준다든지 큰 화면을 갖다 놓고 공동으로 시청하고 뭔가 컨텐츠를 즐기게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럿이 이용한다는 건데 사실 1인 목욕탕하고는 또 개념이 안 맞죠. 그러면 좀 더 개념을 확장을 해서 1인 목욕탕도 하고 여럿이 같이 이용하는 뭐 사우나 이런 개념도 같이 넣고, 뭐 노래방도 그렇잖아요. 1인 노래방도 있고 여럿이 이용하는 노래방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뭐 복합 사우나 뭐 이런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꽤 재밌는 아이디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한번 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댓글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것도 아이디어냐? 이런 식의 비난성 댓글도 뭐 환영하지만 좀 더 건설적인, 더 좋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댓글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